반갑습니다. 삼성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날짜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2026년 1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어젯밤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천장에 빨간 불기둥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더군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 특히 삼성전자, 언젠가는 간다라는 믿음 하나로 그 모진 세월을 버텨오신 주주분들이라면은 제 마음 100번 1000번 이해하실 겁니다. 저 솔직해져 볼까요? 지난 2년 정말 힘들었습니다. 반도체는 망했다. 이제는 한물 같다. 저 옆 동네 하이닉스 봐라. 날아가지 않느냐. 명절에 친척들 만나면은 주식 이야기 나올까봐 슬그머니 자리 피하고 동창회 나가서 친구가 너 아직도 삼성전자 들고 있냐? 라고 물으면은 쓴소주만 들이키셨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아십니까? 주식시장에는 인내의 열매는 달다라는 아주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6년 1월 24일 드디어 그 인내의 열매를 수확할 시간이 왔습니다. 아니 단순히 열매 몇 개 따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과수원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는 초대형 슈퍼사이클의 시작입니다. 어제와 오늘 단 48시간 동안 쏟아진 뉴스들을 보셨습니까? 엔비디아, 테슬라,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기업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삼성전자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호재 하나 툭 터진 게 아닙니다. 여러 개의 태풍이 한꺼번에 합쳐져서 거대한 해일이 되어 밀려오는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입니다. 오늘 영상 좀 깁니다. 하지만 단 1분 1초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뉴스들이 진짜 우리 계좌를 어떻게 불려줄 것인지 아주 낱낱이 뼈까지 발라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믹스커피 한 잔 진하게 타오세요. 그리고 의자 등받이에 편안하게 기대십시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노후를 바꿀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의 대반격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짚어볼 이야기는 바로 중국입니다. 아니 반도체 이야기하는데 웬 중국 타령이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밀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엔진 중 하나가 바로 중국입니다. 혹시 사재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마스크 구하느라 줄 섰던 거 기억나시죠? 혹은 태풍 온다고 하면은 마트 가서 라면이랑 생수부터 박스째로 사놓지 않으십니까? 지금 중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 알리바바, 텐센트,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 같은 회사들이 지금 딱 그 짝입니다. 지금 이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공포에 질려서 물건을 쓸어 담고 있어요. 1월 24일 바로 오늘 확인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빅테크들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칩인 H200을 무려 60만 개나 주문했다고 합니다. 개수로는 감이 잘 안 오시죠? 돈으로 계산해 볼까요? 환율 1460원 기준으로 무려 35조 원입니다. 35조 원. 우리나라 웬만한 대기업 1년 매출보다 많은 돈을 단 한 번에 주문에 쏟아부은 겁니다. 왜 이럴까요? 돈이 남아 돌아서? 아닙니다. 바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더 강력하게 조일 거라는 소문이 파다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다음 달부터 쌀가게 문 닫는다라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 밥을 굶어 죽지 않으려면 쌀독에 쌀을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기업의 목숨이 걸린 생존형 사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 주주들에게는 천운과도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H200이라는 칩을 만들려면 HBM이라는 고성능 메모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붕어빵에 파티 없으면 안 되듯이 AI 칩에는 HBM이 필수예요. 그런데 기존에 HBM을 꽉 잡고 있던 SK 하이닉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미 미국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회사들이 주문한 물량을 대느라 공장이 24시간 풀가동 중입니다. 내년 물량까지 매진됐다는 얘기도 들려요. 중국 기업들은 급해 죽겠는데 하이닉스는 손님 죄송하지만 예약이 꽉 찼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중국 기업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선택지는 딱 하나입니다. 아직 생산 라인에 여유가 있고 언제든지 물건을 찍어낼 준비가 되어 있는 곳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이게 바로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낙수 효과입니다. 미중 갈등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싸움이 역설적으로 삼성전자에게는 창고에 쌓인 재고를 한 방에 털어버리고 공장을 쌩쌩 돌리게 만드는 최고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운도 실력이라는 말 아시죠? 지금 하늘이 삼성전자를 돕고 있습니다. 중국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진짜 주인공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CEO 가죽 재킷의 사나이 젠슨 황입니다. 이 사람 우리 주주들 속 참 많이 썩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기자들이 삼성전자 HBM 언제 쓰냐고 물으면 아주 여유로운 표정으로 아직 테스트 중입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삼성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말했죠. 이게 좋은 말 같지만 속뜻은 뭐였습니까? 아직 내성에 안 찬다. 좀 더 노력해라. 이런 뜻 아니었습니까? 희망 고문도 이런 희망 고문이 없었죠. 그런데 어제 1월 23일 홍콩 과학기술대 행사에서 젠슨 황의 입에서 나온 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자가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최대한 빨리 작업 중이다. 뉘앙스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기다려라였는데 지금은 내가 급하다. 빨리 좀 해달라로 바뀐 겁니다.
이걸 남녀 사이의 연애로 비유해 볼까요? 예전에는 콧대 높은 킹카가 나랑 사귀고 싶으면 조건 좀 더 갖춰라며 튕기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그 킹카가 나이가 차고 급해져서 야, 우리 빨리 결혼 날짜부터 잡자라며 매달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 이렇게 태도가 싹 바뀌었을까요? 엔비디아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중국발 35조 원어치 주문, 이거 다 소화하려면 칩을 미친 듯이 찍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HBM이 부족해서 칩을 못 만든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눈앞에 있는 돈다발을 놓치는 꼴입니다. 게다가 SK하이닉스 한 곳하고만 거래하다가 만약 하이닉스 공장에 불이라도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엔비디아도 같이 망하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공급망 리스크라고 하죠. 그래서 엔비디아에게 삼성전자는 더 이상 저울질하는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잡아야 하는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삼성 HBM 통과되냐 마냐를 걱정할 단계는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궁금해해야 할 것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비싸게 파느냐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삼성전자 주가라는 발목을 잡고 있던 가장 무거운 모래주머니가 이제야 툭 하고 끊어진 겁니다. 그래도 기술력은 하이닉스가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지난 5세대 HBM3 이 시장에서는 이 삼성이 한 발 늦었습니다. 뼈아픈 실수였죠. 하지만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입니까? 대한민국 1등, 아니 세계 1등을 수십 년간 해온 기업입니다. 2등 자리에 만족하고 있을 회사가 아닙니다. 삼성은 이미 지난 싸움은 있고 다음 전쟁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6세대 HBM사 시장입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열입니다. AI 칩이 워낙 똑똑하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열이 엄청나게 발생해요. 마치 한여름 땡볕에 에어컨도 없이 고사양 게임을 돌리는 노트북을 생각해보세요.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지죠?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열을 못 잡으면 칩이 녹아버리거나 성능이 뚝 떨어집니다. 삼성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갈았습니다. 10나노급 6세대 DLC 공정이라는 신무기를 들고 나왔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반도체 회로를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 수준으로 아주 얇고 미세하게 그리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의는 덜 먹으면서 성능은 더 좋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열은 덜 나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삼성의 이 새로운 HBM사 샘플이 엔비디아 테스트에서 아주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경쟁사 제품보다 발열을 잡는데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죠. 만약 이번 테스트를 통과한다면 삼성전자는 단순히 하이닉스 뒤를 쫓아가는 2등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 표준을 만드는 1등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야구로 치면 제 9호의 말 투아웃의 대타로 나와서 역전 말로 홈런을 때리는 것과 같은 짜릿한 상황입니다. 기술의 삼성 아직 죽지 않았네 라는 감탄사가 전 세계에서 터져 나올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잠깐 숨 좀 고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니 어떠세요? 중국이 사재기하고 엔비디아가 매달리고 기술력으로 역전을 노립니다.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으십니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직 반도 안 했어요. 혹시 지금 내용이 너무 좋긴 한데 이거 나만 알고 싶은데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아니면은 이거 말고 그래서 정확히 얼마까지 갈 건데? 관련주는 뭔데?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유튜브 영상이라는 게 참 아쉽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다 담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편집해서 올리면 이미 상황이 변해 있을 때가 많거든요. 주식은 타이밍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독자님들만을 위해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삼성 리포트 정보 공유방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이곳에서는 오늘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삼성전자 밸류체인 수혜주, 즉 삼성전자가 오를 때 덩달아 아니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장비주 부품주 리스트를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영상 아래 댓글창을 한번 봐주세요. 제가 맨 위에 파란색 링크를 고정해 놨습니다. 그거 손가락으로 한 번만 툭 누르시면 바로 입장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런 거 잘 모른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남들은 돈 내고도 못 듣는 고급 정보 여기서는 다 퍼드립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반도체 위탁 생산, 즉 파운드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파운드리는 삼성전자의 미운 오리 새끼였습니다. 돈은 돈대로 잡아먹고 적자는 계속 나고 수율은 안 잡히고 주주분들 복장 터지게 했던 주범이었죠. 이럴 거면 파운드리 접고 메모리나 잘해라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미운 오리 새끼가 화려한 백조가 되어 날아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무려 1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조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23조 원, 감이 오십니까? 로또 1등에 1000번 당첨돼도 못 만지는 돈입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수천 채를 사고도 남을 돈이죠. 삼성전자는 앞으로 8년 동안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 두뇌, 즉 AI 칩을 생산하게 됩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있는 삼성 테일러 공장을 테슬라 칩 전용 기지로 만들겠다고 시사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건물주한테 세입자가 와서 사장님 이 건물 제가 8년 동안 통째로 빌릴게요.
월세 밀릴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만 거래합시다 라고 계약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파운드리 사업부 입장에서는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확실한 수입원, 즉 캐시카우가 생긴 겁니다. 그동안은 일감이 없어서 공장을 놀리니까 적자가 났던 건데 이제는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걸 턴어라운드라고 합니다.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순간 주가는 가장 폭발적으로 상승해요. 지금 파운드리가 바로 그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AI다, 파운드리다, 화려한 기술 이야기에 가려져서 우리가 잠시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원래 뭐로 돈을 버는 회사입니까? 네, 바로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아주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HBM이 돈 된다 하면서 모든 생산 라인을 HBM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HBM은 일반 반도체보다 만드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재료도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가 흔히 쓰는 PC용, 서버용 일반 D램을 만들 여력이 없어져요.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어떻게 되죠? 경제 원리는 간단합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면 가격은 폭등합니다. 마치 배추 농사 짓던 사람들이 다들 샤인머스켓이 돈 된다고 밭을 갈아엎고 포도 농사를 지으니까 시장의 배추가 귀해져서 금추가 되는 상황과 똑같아요. 증권가 분석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메모리 가격 상승률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거라고 합니다. 연간으로 보면 작년 대비 100%, 즉 2배 이상 오를 거라는 전망도 나와요. 이 말은 삼성전자가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어도 이익이 2배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HBM에서 조금 늦었더라도 이 범용 메모리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현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막대한 현금은 다시 투자가 되고 배당금이 되고 결국 주식 가치를 올리는 연료가 될 겁니다. 좋은 얘기인 건 알겠는데 이미 늦은 거 아닐까? 너무 오른 거 아닐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역사적 저점입니다. 주식 용어 중에 PBR, 즉 주가순자산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사가 당장 망해서 공장이랑 땅이랑 다 팔았을 때 주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돈 대비 현재 주가가 얼마냐는 건데요. 지금 삼성전자의 PBR은 여전히 바닥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백화점에 갔는데 샤넬 가방이 폐업 정리 세일이라면서 원가보다 싸게 팔리고 있는 겁니다. 가방에 흠집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요즘 샤넬보다 에르메스가 유행이래 하면서 그쪽으로만 몰려가서 잠시 인기가 식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유행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사고 엔비디아도 산답니다. 그럼 이 세일 가격이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당장 내일이라도 정상 가격표로 바뀔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 기대감으로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소위 말해 선반영이 됐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그동안 못한다 구박만 받느라 주가가 눌려 있었어요. 이제 잘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 눌려있던 용수철이 튀어 오르듯 주가는 무섭게 솟구칠 겁니다. 이걸 주식시장에서는 키맞추기라고 부릅니다. 옆집 아파트값 오르면 우리 집도 따라 오르는 이치죠. 긴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26년 1월 24일 삼성전자는 지난 2년간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악재란 악재는 이미 다 매를 맞았고 이제는 호재라는 보약만 남았어요. 중국이 사주고 엔비디아가 밀어주고 테슬라가 끌어주는 형국입니다. 여기에 본업인 메모리 가격까지 폭등하고 있습니다. 저 주식 투자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는 예측이 가능한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숫자가 증명하고 계약서가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이 어쩌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일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주가 10만 원, 12만 원 넘어가고 나서 그때 유튜버가 말할 때 살 거라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몰라서 기회를 놓치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뜨거운 열기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들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삼성리포트 정보 공유방으로 오십시오. 영상 하단 댓글 링크 잊지 않으셨죠? 거기서 우리는 매일매일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실시간으로 호흡하고 있습니다. 혼자 외롭게 투자하지 마시고 저와 그리고 수많은 주주 동료들과 함께 웃으면서 투자합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삼성전자의 비상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시원하게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한 번이 저에게는 밥 세 공기 먹은 것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돈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리포트였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